반갑습니다. 인텔리전스의 찰리나입니다. 오늘은 욕실 리모델링 중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집 욕실을 호텔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욕실을 다시 꾸미고 싶은 시기가 언제인지 다들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를테면 음, 욕실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음, 사용하고 계시는 양변기와 세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로 인해서 이색이 발생하거나 이제 곰팡이가 침투해서 곰팡이가 이제 퍼지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이나 줄눈 같은 게 이제 타일은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줄눈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줄눈 같은 경우에는 습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서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들뜸 현상과 그다음에 타일의 그 모서리 부분이 이제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욕실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타일과 줄눈 또 위생도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흔히들 욕실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욕실 사용이 이제 오래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바닥에 이제 습이 차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타일이 들뜨고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침투를 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바닥면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아래층으로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그때는 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통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욕실 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공을 해야 되는 시기를 잘 잡아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욕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타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를테면 욕실에 맞는 타일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300에 600각 크기의 벽 타일을 사용하고요. 바닥 타일은 300에 300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들 기호도에 따라서 좀 더 욕실을 크게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타일 크기를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600에 600각 타일이나 600에 1200각 200각 타일을 이용해서 작은 욕실도 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또 줄눈 시공도 최소화시켜서 오염이나 아니면 하자 발생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욕실 타일을 크게 가져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일 크기를 좀 크게 함으로 인해서 좁은 욕실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큰 타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걸 이제 작은 욕실을 좀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욕실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통은 이제 욕실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욕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젠다이라고 하죠. 이제 벽에다가 욕실 벽에다가
벽돌을 시공해서 선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과정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조 대리석을 선반으로 브라켓을 설치해서 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욕실을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가급적이면은 조적 벽돌을 쌓아서 벽에다가 어, 이제 젠다이 시공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욕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같은 경우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물때라던가 청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파티션을 유리보다는 이제 조적 파티션 설치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또 조적 파티션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빌트인 선반을 제작하게 되면 조금 더 호텔과 같은 분위기의 욕실을 연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욕실 시공을 하면 조금 더 신미감이 있는 욕실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이런 젠다이라던가 조적 파티션을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일 시공인데요. 이제 보통 이런 젠다이나 파티션을 설치할 때는 타일과 타일 면이 만나는 부분을 이제 졸리컷이라고 하는 시공법을 이용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이 접합 부분을 45도 각도로 커팅 글라인더라는 이 톱날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가지고 접합 부분을 깔끔하게 이어서 이음매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시공이에요. 그래서 마감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이런 조적 파티션이나 젠다이 시공할 때는 졸리 컷을 이용해서 타일 마감을 가장 많이 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타일러 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좀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졸리 컷을 해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마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것도 이제 디자이너 분들과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졸리컷 시공을 할 때 특히 신경 써서 마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0각이나 600에 1200각, 그래서 바닥과 벽면을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하나의 타일 크기로 시공을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공간감이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세면대와 양변기입니다. 위생적으로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세면대와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양과 기능이 있는데요. 세면대는 이제 벽부형 세면대 중에서도 치마형이 있고 슬림한 형태의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슬림한 세면대를 설치를 하고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좀 트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트랩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자재와 디자인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세면대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슬림한 세면대에 이제 트랩과 수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그런 용품이 바로 이제 슬림 세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투피스 치마형이 가격 대비 디자인도 깔끔하고 많은 그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여러 종류 브랜드마다 디자인도 예쁘고 또 다양한 모양의 양변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분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음, 양변기하고 세면기를 선택하셔서 시공을 하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슬림 라인이라던가 치마형 투피스 양변기를 설치하면 아주 예쁘고 깔끔한 형태의 위생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또 조명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가 없을 텐데요. 보통은 이제 욕실 천정이라던가 요 부분에 조명을 설치할 때 지나치게 좀 큰 형태의 매립등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가에 설치하는 이제 메리트 다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사이즈의 이제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이제 욕실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음, 조명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작은 사이즈, 약 한 3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조명을 설치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광색, 주백색, 그다음에 전구색이 있는데 선호하시는 분위기라던가 조금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전구색이나 주백색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욕실이 좀 밝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형광색, 주광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의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욕실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해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샤워 수전하고 원홀 수전, 이제 세면대에 들어가는 수전 있죠. 요거를 또 이제 어떤 모델이나 디자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수전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시키는 형태의 시공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타일 안쪽에다가 어, 수전에 그 손잡이하고 그런 물이 나오는 것들을 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일에 매립을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립형 수전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설치하실 때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단가도 비싼 게 이제 단점일 텐데 시공을 해놓고 보면 아 내가 요거 매립 수전으로 설치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욕실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좀 착안을 하셔서 욕실 리모델링 하실 때 인테리어 사장님과 상담을 하실 때 매립 수전의 가격과 일반 수전의 가격 이런 걸 좀 따져 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은 내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실 겁니다. 그때 매립 수전을 설치를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납장애 같은 경우에 세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이제 전체 거울형 수납장 혹은 어, 거울과 수납장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여 쓰시는 고객님들이 계실 텐데요. 수납에 좀 더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일체형 수납장, 거울과 수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누드 수납장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수납보다는 내가 공간 분리 개념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세면대 위에는 거울, 그 다음에 양변기 위에는 수납장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실 자재와 용품이 너무 많고 또 브랜드도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전 컨셉을 디자이너와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서 브랜드와 자재와 용품을 어떤 걸, 어디 걸 쓰실 건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시공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인 만큼 위생적이어야 되고 또 신미감도 있어야 되고 공간감도 있어야 되고 또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인테리어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잘 훑어보시고, 아, 욕실을 시공할 때는 이렇게 시공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욕실 시공의 필요성 및 주의사항과 좀 더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욕실 시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집 욕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텔리전스의 찰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